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이 있고 건선이 있고, 네, 또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온몸에 더 퍼진 상태였어요. 갑상선도 항진에 갔다가 저하로 떨어진 것도 있고요. 너무 비참했죠. 약 치료를 하고 주사 치료를 했는데 평생 해야 된다는 소리 듣고 너무 낙심이 됐죠. 근데 한 1년 반 정도 하고서 몸이 정말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져서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했죠. EBM 치료 시작 후에 약 드시는 부분은 다 끊으신 걸까요, 지금? EBM 시작하자마자 첫날부터 끊은 것도 있고요. 한 달 후에 한 가지 남은 걸 다 끊고 끝났죠. 다. 조류가 너무 심했는데요. 이제 EBM 하면서 최초로 처음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완전 다 괜찮으신 거예요? 아픈 정도가 거의 없어요.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 없이. 네, 제 이름은 김이고요. 나이는 만 51세, 안산시에 살고 있어요. 병명은 간직성 척추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쇼그렌,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이 있었고, 건선이 있고, 네, 또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온몸에 더 퍼진 상태였어요. 갑상선도 항진에 갔다가 저하로 떨어진 것도 있고요. 처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상황은 어떠셨었어요, 맨 처음에? 너무 비참했죠. 네, 애를 출산 후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고, 병원을 이곳저곳을 거의 병원 다니는 일이 일상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종합병원에 가서도 이런 진단을 받아서 약 치료를 하고 주사 치료를 했는데 평생 해야 된다는 소리 듣고 너무 낙심이 됐죠. 근데 한 1년 반 정도 하고서 몸이 정말 그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져서 더 못하겠다 해서 중단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인이 소개로 이제 알게 돼서 병원에서는 더 할 수가 없는 질병이라는 거를 알고서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이거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것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했죠. 그러면 처음 소개는 지인 소개실까요? 예, 제 동생이 아는 분이 저랑 너무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여기서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았죠. 처음에 일상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어서 병원을 가시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두 발목에 너무 아파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죠. 갔는데 거기서 몇 번을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또 안 좋아져서 또 다시 가고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류마티스 내과를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중종합 병원에 류마티스 내과를 갔을 때 거기 선생님이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 발목이 아프고 건선이 또 그 발목 아픈 자리에 건선까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의사 선생님은 이거는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된다. 그래서 CT를 촬영했을 때 맞더라고요. 뼈 사진은 이제 골반 사진을 찍었는데 골반이 염증 때문에 다 이렇게 부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증이다. 그래서 이제 산청분해를 받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했죠. 그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할 때가 굉장히 옛날이시겠어요, 지금으로 기준으로. 3년 반 됐고요. 그 전에 한 1년 반을 했으니까요. 이상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아이 출산 후부터 몸이 안 좋으셨던 게 있으셨어요? 제가 원래도 접촉성 피부염이 있었고 비염도 조금 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비염이 생기고 점점점 이 면역 질환 자지구리한 것들이 점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애를 키우면서 수면 부족이 심했고 그리고 몸도 점점 힘들어서 정말 체력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점점 이제 병이 점점 진행이 된 거죠. EBM 센터는 말고요. 병원 자체를 다니신 거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일 처음 한 건 이제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관절염이 이제 퍼진 걸 모르고 손가락이 아파서 이제 관절염, 노화다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몇 달을 1년 가까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서도 낫지를 않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노화니까 이거는 그냥 평생 가는 거다. 좀 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랬는데 이제 이사를 옮기고 나서 애도 픽업도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몸이 좀 바쁘기도 하고 힘드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점점 정말. 그래서 등은 원래 아팠던 거니까 그냥 노상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랐고 발목이 계속 붓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붓고 계속 그래서 5년 전에 이제 병원을 간 거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류마티스 내과. 양쪽도 안 좋으셨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거의 내과를 자주 다녔죠. 네, 그때 그냥 위염약, 위경련약 뭐 이런 걸 먹고 그때 뿐이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심하게 아팠어요. 그
그 쇼그레닌을 의심할 만한 증세들은 따로 없으셨나요? 제가 참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눈이 정말 너무 부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어느 순간 이제 10년 전에 이사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그리고 눈물이 계속 나고 건조하다. 입도 마르고 선이어 치료를 받으실 때 의심이 가시진 않았나요? 이게 치료가 될까라든지 워낙 이 병이 이게 다방면으로 지금 오신 경우라서 오셔가지고 신뢰성 부분은 어떠셨었는지 맨 처음. 처음에 의심됐죠. 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5일째가 되니까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거의 누워서 살았어요.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누워있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그 4일, 5일 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운신이 좀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효과가 있구나를 근데 그때 느끼고. 그러면 EBM 섭생을 시작한 지 5일 때부터 느끼셨다는 거.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빠르셨던 것 같아요. 이 가스 배출 같은 거, 독소가 배출된다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갑자기 핑 돌면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쭤보니까 독소가 나가면서 생긴 증상이라고. 네. 처음에는 의심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확신 있게 진짜 내가 치유가 되는 과정에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신 건 언제쯤 됐습니까? 1년 이후에. 1년 동안은 계속 아팠어요. 그 열반응 때문에 면역 반응이 더 심해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3개월만 해도 정말 간의 판정을 있더라고요. 있고요. 그리고 정말 3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치료를 직접 받으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상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좀 오래 걸리지 않는가. 섬세하게 제가 제 상태를 좀 치료 중에도 체크를 했다면 좋았을까 하는 그 점이 뭐냐면 제가 생야채가 안 맞는 걸 몰랐어요. 50% 생야채, 50%는 단백질과 곡물. 그 생야채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궤양이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한 번 아프면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죽만 먹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1년 후부터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살짝 데치기 시작했죠. 찜으로 해서 이제 살짝 데쳐서 오니까 속이 훨씬 편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셨는데도 계속 이렇게 EBM 섭생 치료를 해 나가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셨을까요? 제가 원래 한 번 하면은 끝까지 하거든요. 병원에 다 알아봤는데 방법은 제가 맞았던 그 신약 주사가 맨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아서 여기밖에 없다, 이런 거밖에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럼 병원에서 드시던 약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램시마를 썼어요. 네. 그게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서 몸이 점점 더 안 좋더라고요. 그냥 기운이 너무 없어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주사를 요법을 하면서. 네, 입원해서 이제 주사 맞고 집에 와서 거의 일주일 누워있고, 근데 거기에 먼저 넣는 게 한 팩을 스테로이드제를 넣어요. 1시간 동안 맞아요. 그거 한 팩을 넣고, 그 다음에 램시마를 5시간 정도 맞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사람을 거의 살질 못하는. 그러면 그 램시마 주사를 맞고 가장 힘드셨던 거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거의 누워 계셨다고 하셨는데 네, 생활을 못하죠.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 산책도 못 나갔어요. 다시 하시라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혹시 주위에서도 EBM 치료를 하시는 건 없을까요? 그럼요. 주위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진짜 좋아졌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는 못한다. 그런 말도 하시죠. 그러면 그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EBM의 섭생 치료와 한의학을 하셨는데 현대의학과 EBM 섭생 치료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이제 박사님이나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병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나 단편적으로, 중상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리를 무시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상적인 시스템, 몸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정상적인 몸이 되도록 이제 체질을 바꿔주는 걸로 치료가 된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병원 다닐 때 관절염은 관절염 병원에서, 내과는 내과 병원에서 따로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같이 하나의 병 안에서 나타난 거였다는 거는 너무나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정상적이 되니까 저절로 온 몸의 많은 병들이 한꺼번에 같이 좋아지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게 너무 큰 차이죠. 지금 혹시 다른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발 한번 와봐라. 검사 한번 해봐라. 일생이 달라진다. 한 번 검사해도 된다. 그대로만 먹으면 된다. 항상 하죠. 음식이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EBM 자체에서 치료는 토탈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치료 받으시면서 EBM 치료 시작 후에 약 드시는 부분은 다 끊으신 걸까요, 지금? EBM 시작하자마자 첫날부터 끊은 것도 있고요. 한 달 후에 한 가지 남은 걸 다 끊고 끝났죠. 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남편분 그때 오셨었잖아요. 혹시 남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보다 더 지금 광고하죠. EBM을 해라. 처음에 자기도 안 믿더니. 처음에는 막 엄청 화내면서 왔어요. 누구 아프다고 하면 EBM을 해야 되는데 막 계속 그러면서. 원장님께서 이제 면역 안정기라고 마지막 대청소 후에 다지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기쁘죠. 너무 좋았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박수만 쳤어요. 원장님께서 너무 잘하셨다고 진짜 그동안에 긴 시간이었을 텐데 인내랑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참 잘 해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상선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된 것 같으세요? 검사 결과상 이제 수치가 정상이 된 게 저는 그걸로 해서 괜찮아졌나 보다 한 상태였고요. 피로했던 게 많이 좀 없어지고 네. 전에 호르몬 억제제 드셨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안 드시는 거잖아요. 답은 부산 약도 먹었다가 끊었고. EBM 촉진하시고 나서 제가 뵙기에도 환해지셨거든요. 피부톤도 그러시고 환해지셨는데 예뻐지셨다는 얘기 안 들어요. 그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전에는 이제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둔해가지고 몸이 피로한지 신경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거는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반응이 어떤지 음식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이것들을 조금씩 이제 제가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응이 금방금방 또 오기도 하고 너무 이제 몸을 많이 쓰거나 하면 다시 또 아픈 게 올라오니까 그때는 바로 쉬고 신경 쓰는 것도 조금 더 운동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약 중단하셨을 때는 혹시 어떠셨어요? 한 달 지나고 이제 거의 다 끊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평생 먹어야 된다 계속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약들이 다. 그때 중단해도 됩니다 하고 중단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이제 한 달 이후에 딱 봐서 와서 다시 검사했는데 좋아지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랬죠. 신기하다. 계속 해야겠다 이제 그때 알았죠. 그 박사님께서는 이 섭생을 잘하면 몸이 예민해진다고 네, 말씀하세요. 맞아요. 느끼시나요? 그럼요.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혹시라도 들어갈 경우에는 몸에서 바로 반응을 나타내주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가스도 많이 생기고 변도 안 좋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고 보면 정말 이 정신적인 거에도 엄청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빈혈도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빈혈은 어떠세요? 없어요. 어지러운 거 막 일시적인 저혈압 증상도 없어졌고 손발 냉하시는 부분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갱년기도 지금 항상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3년 전에 그 병원에 치료할 때 갱년기가 겹쳤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폐경이 딱 와버리더라고요. 약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서 그거를 같이 갱년기를 계속 겪었어요. 그래서 그 폐경 되자마자 1월이었는데 그때 5월 달에 EBM을 만나서 그때부터 바로 폐경돼서 그 후유증이 있긴 있었죠. 자가면역 질환에 열반응 때문에 힘들었지만 갱년기랑 열반응이 같이 온 것 같았어요. 그땐 몰랐어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같이 하면서 이제 다 좋아진 상태죠. 지금 이제 약을 램시마부터 해서 다 끊으셨잖아요. 다 끊으셨는데도 훨씬 더 몸이 확실히 이제 정상화되셔서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몸무게 체중이나 근력량 같은 경우는 200 오시기 전에 어떠셨어요? 지금은 너무 보기가 좋으시거든요. 날씬하시면서도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 몸인데 원래 어떠셨어요? 살이 많이 쪘었죠. 제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는 거예요. 갑상선 저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뭐 빵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그 다음날 0.5가 불어요. 그런 정도로 막 확확 오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EBM 하면서 좀 과식하지 않고 좋은 걸로 먹고 자연식품으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경 쓰다 보니까 살이 좀 빠지기도 하고 제가 병원 치료하면서 혈압이 160까지 오르더라고요. 주사 치료하고 나면은 원래도 30, 40이었는데 주사가 들어가면 원래 올라가긴 한데요. 너무 놀래서 그때 이제 다이어트 심하게 좀 했죠.
만약에 다이어트를 했어도 사실 금방 올라요, 저는.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EBM 하면서 최초로, 처음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다이어트 약까지 다 먹었는데요. 안 돼요. 다시 돌아가요. 그거가 너무 심했는데요. 거의 10kg 차이로 가겠는데, 여기서는 늘어봤자 1, 2kg? 다시 조금 하면 또 빠지고, 유지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살 빼고 싶은 사람은 이걸 해야 돼요. 특히 엄지손가락 통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 그게 마지막에 이제 열반응해서 아주 잔불처럼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엄지손가락에 굉장히 아픈 부분, 여기 등에 강시적 적추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궤양도 아직 계속 아팠고, 그런 게 조금씩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아픈 건 없어졌는데, 조금씩 극지적으로 있는 것들마저도 다 없어졌죠. 위장장애는 11장 배양도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도 없어지셨나요? 완벽히 염증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조금 아프면 바로 좀 관리를 하거든요. 바로 쉬어주고 찜질도 하고 죽을 먹으면서 하면은 한 번 시작하면 열흘씩 아프고 해서 너무 고생했는데 지금은 하루 이틀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쉽고 좀 더 굉장히 강도가 적어질 거예요. 점점 나아진다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증세를 다 갖고 계시는데 약 하나 안 드시면서 지금 이렇게 잘 유지하시고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염도 있으셨는데 지금 이제 비염도 괜찮으세요? 아침마다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이런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히스타민제에다가 매일 항생제 하나씩 먹었거든요. 1년, 2년, 3년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먹어도 그런 증상 하나도 없고 살짝 막힌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남아있는 아주 그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건선도 이제 조금씩 이제 없어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처음에 이제 4개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아팠던 게 1년 넘게 지속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조금 포기하거나 조금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셨었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병원 갈 수도 없고. 그 약을 내시면 정말 맞기 싫거든요. 이미 병원에서는 할 때까지 다 해봤다고 이제 생각이 드셨던 거죠.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된다는데 어떡해요. 나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 네. 석생하기 전 혹시 나에 대한 관찰을 좀 많이 하셨었나요? 그전에는 완전 내 몸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증상인지도 모르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원리를 알려주시고, 작동 방식도 알려주시고,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랐잖아요. 어떻게 사이클이 돌아가서 좋아지는지 아니까. 1년 동안은 정말 심하게 아팠고, 2년째는 조금 반 정도 아팠고, 이제 3년 들으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잠시 이제 손 이렇게 누르시는 거 봤는데 이제 통증이 거의 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완전 다 괜찮으신 건가요? 아픈 정도가 거의 없어요.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 없이. EBM에 바라고 싶으신 거나 하시면서 혹시 불편했던 점이 있으시나 앞으로의 또 저 EBM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떤 회원님들은 EBM이 뭐 전국적으로 생겼으면 맞아요.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좀 사는데 안 사는 데 좀 하나 생기면 좋겠다. 너무 머니까. 침도 맨날 맞고 싶지만 못 오잖아요.